안녕하세요, 포머스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제가 얼마 전 언박싱 리뷰로도 소개시켜 드렸고 또 커뮤니티에 가격 정보도 올려드렸던 리복 리퀴팩트 180입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올려드렸던 정보대로 3만원대에 구입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구입하세요. 신발 대박입니다. 물론 여기서 대박이라는 건 10만원, 20만원대 신발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이 제품의 정가는 79,000원이고 10만원 이하 브랜드 운동화 중에서 이만한 쿠션을 가진 신발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쿠션이 정말 좋았습니다. 이 뒤에 오렌지색 이 젤리 타입의 충격 소재를 리퀴팩트라고 부르는데요. 이 제품은 리퀴팩트가 메인이 아니고요. 이 하얀색 미드솔 찾아보니까 퓨얼폼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이 퓨얼폼이 정말 대박입니다. 다른 폼하고 조금 다른 찰진 고무공 같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? 제가 가끔 라텍스 인솔을 사용하면서 라텍스를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신발 미드솔을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정말 라텍스를 두껍게 깔아 놓으면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고 연상이 시킬 만큼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되나요? 좀 다른 신발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 재미있는 쿠션이 있습니다. 아디다스 부스트 폼이라든지 나이키 리액트, 주맥스 폼 이런 것들은 신발을 착용했을 때 이렇게 탱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은 조금 적지만 찹쌀떡? 찰지다? 아무튼 신고 운동하면서도 이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리뷰를 찍는 이 순간까지 적당한 단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. 참 재밌는 신발이었고요. 우선 제가 분해 리뷰 영상 만들기 전에 이 신발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뒤축에 리퀴팩트가 얼마나 사용되느냐 그 두께를 알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로 분해 신발을 이렇게 분해를 먼저 해봤는데요. 리퀴팩트가 굉장히 두껍게 사용되었습니다. A사의 그 젤처럼 찔끔찔끔 사용하지 않았고 화끈하게 써줬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 젤리 타입의 충격 흡수 소재가 들어간 신발들을 신으면서 느껴진 공통점은 이 젤리 타입들은 충격 흡수는 잘 되지만 반발력이 적기 때문에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. 그래서 신고 다닐 때 쉽게 얘기해서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.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친구고 이 퓨얼폼이 참 재밌었던 신발이고요. 대신에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또 느껴지는 단점도 있었는데요. 우선 첫 번째는 이 아치 쪽이 좀 높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 불편함이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특별히 평발기가 없는 사람인데도 약간 그 불편함이 느껴졌다면 이 평발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고통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아웃솔을 본 김에 장점과 단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점은 아웃솔 내구성이 좋습니다. 제가 5번 정도 신고 운동을 해봤는데 이 정도 갈린 거 보면 아웃솔의 내구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. 접지력은 그냥 그랬습니다. 이 러닝화들의 접지력은 사실 패턴도 그렇고 그렇게 뛰어난 접지력은 아니었고요. 반대로 미끄럼틀은 아니었는데 그냥 보통 정도의 접지력이었습니다. 그거 말고 저는 좀 이 리퀴팩트 세팅의 구조가 좀 아쉬웠는데요. 특히 이 단면을 보고 나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여기가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걸을 때 힐 스트라이크가 되는 부위거든요. 이 부분이 이 리퀴팩트의 위치를 이 부분이 아닌 여기까지 이렇게 빼줘야 되지 않았나, 아니면은 이왕 시원하게 써줄 거 여기 이 부분까지 그냥 이렇게 다 써줬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밖에 운동 나와서 신발 테스트를 하면서 힐 스트라이크를 일부러 줬을 때 이 부분으로 꽝 때리면 약간 충격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데 발을 최대한 앞으로 모아서 이 부분을 때리면 확실히 충격이 덜했습니다. 그러니까 리퀴팩트가 충격 흡수는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세팅 위치가 참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언박싱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스판기가 있는 니트류의 어퍼는 발의 모양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운동에는 완전 쥐약이고요.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시거나 저처럼 걷기,
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소재이고요. 제가 이 신발을 신으면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분일까 생각을 했었는데, 매장에서 근무를 하신다던가 하루에 신발을 오랜 시간을 신으시면서 좀 많이 걸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보통 운동을 제가 나와서 1시간이 지나가면 그 신고 있는 신발이 좀 무뎌지게 되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은 1시간이 지나도 퓨어폼이 주는 질감이 계속 잘 느껴지고, 그로 인해서 또 운동이 즐거워지는, 확실히 신발이 편하면 운동이 즐거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이 신발의 인솔이 그냥 EVA 인솔인데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하루 정도만 원래 이 인솔의 느낌을 느껴보고 바로 인솔을 교체를 하는데, 이 신발은 제가 신고 있는 내내 인솔 교체를 하진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오롯이 이 퓨어폼을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굳이 인솔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신었었습니다. 제가 신으면서 느꼈던 또 아쉬움 중에 하나가 이 퓨어폼이라는 이 미드솔이 충격 흡수는 부스트나 리액트 그런 거만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 퓨어폼이 좀 두꺼우면 어떤 느낌이 들까? 차라리 퀘스천처럼 그렇게 두꺼운 미드솔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그러고 나서 리복 05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퓨어폼을 사용하는 또 다른 신발들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사진으로 올려놓은 직 다이내미카라는 신발인데, 이거보다 미드솔이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아서 제가 조만간 매장 가서 신어보고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해서 한번 신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리퀴팩트 180 신어보고 착용 리뷰 알려드렸고요. 새로 분해해서 또 다른 스펙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. 자,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. 새로 단면 보여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 시청 분포도를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시청률이 높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구독과 좋아요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새로 단면 모습입니다. 주황색의 리퀴팩트를 제외하면 전부 미드솔 퓨어폼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말랑말랑한 이 쫀득쫀득한 이 느낌이 영상으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쿠션이 좋은 그런 폼으로 되어 있고요. 바디 전체가 무봉제로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세로 부분을 분해해 보니까요, 이 뒤축 맨 끝에 이 안쪽으로 말아서 처리를 해 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보이니까 바디 전체가 무봉제로 보이는 거고요. 신발의 구조는 굉장히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. 스판 외피로 한 겹으로 되어 있고 혀 부분만 스펀지가 한 겹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아코 덧댐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발목 패딩 이 부분은 단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이어져서 도톰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. 약간 아이보리색으로 된 힐컵이 보이는데요. 이 부분은 여기까지가 이 부분까지 컵이 되어 있습니다. 약 5.5mm 두께의 EVA 인솔이고요. 스트로벨 보드는 망사 직물 소재가 엉켜있는 좀 두툼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. 신발의 앞축 높이는 약 18.5mm, 신발의 뒤축 높이는 약 24.5mm, 오프셋이 6mm 정도 나는 신발입니다. 리퀴팩트는 모양에 따라서 두께가 조금 다른데요. 물론 밖으로는 더 길게 사용되었지만 이 안쪽으로는 약 9에서 10.5mm 정도의 두께의 리퀴팩트가 사용되었습니다. 구조가 심플한 신발이기 때문에 분해해서 스펙을 보여드린다는 것은 실측 정도이지 특별하게 더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리퀴팩트 180 모델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고요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